오늘 뭐 조금 있다가 배구도 있죠. 아 맞아요. 배구. 9시. 그럴 것 같아. 저는 유일하게 그걸로 양궁? 양궁. 양궁? 나 앞쪽에 양궁은 잘해서 다행이었죠. 배구, 오늘 이길 수 있을까, 배구? 너무 세. 브라질이 너무 잘하는 나라잖아. 세계 2위가 그러더라고요. 세계 2위. 그러고 그냥 빠졌어. 뭐 도핑 때문에 빠졌다고는 하는데 또 타격이 없을 것 같아. 타격이 없을 것 같아. 너무 잘해서. 조금 이따 아무튼 9시에 하던가요? 네. 9시에? 여러분 집에 가가지고 잘 보시기 바랍니다. 리우리도 배구 볼 겁니까? 봐야지. 나도 퇴근하면 한 10시쯤 될 것 같은데 그때 가면은 마지막 세트쯤 하고 있을까 싶어. 재밌는 경기도 있더라고요. 그 클라이밍 올라가는 거? 그거 나이 또래던데. 18살. 18살이 그 우리나라 나이인지 아니면 올림픽 세계 나이인지 잘 모르겠는데 많이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10대죠. 와, 막 잔 근육이 장난 아니더라고. 딱 잡는데 여기 근육이 쫙 올라오는데 난 좀 살밖에 없는데. 그 사람이 그 이제 여자죠. 그 여자애가 세계 2위? 랭킹 2위인가 그러더라고. 그랬어요? 랭킹. 이게 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빠르게 올라간가, 그냥 높이 올라가는가, 뭐 분야가 몇 개 있는데 그 선수 같은 경우는 높이 올라가는 쪽에 더 실력이 뛰어나고 빨리 올라가는 쪽은 아직은 좀 약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메달을 한번 기대해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오늘 지금 오늘 하는 것 같던데. 지금 어딨어? 지금 하는 데는 조금 더 이따가 하는지 모르겠고. 또 뭐 있냐면 근대 5종이라는 종목도 있더라고요. 근대 5종. 근대 5종이 뭐냐면은 5가지 종목이 있다는 것이죠. 한 사람이 5가지 종목을 다 해야 돼. 그게 이제 전쟁에서 사용되는 어떤 기술이라고 해야 될까? 그것들을 바탕으로 종목을 선정을 한 건데 첫 번째가 펜싱, 두 번째가 수영, 세 번째가 승마, 네 번째가 마라톤, 다섯 번째가 사격. 5개를 혼자서 다 해야 돼. 마라톤이 3.2km밖에 안 되긴 하는데 달리면서 관역을 이제 발견을 해가지고는 권총을 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점수를 매겨가지고 제일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이 우승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우리나라 남녀가 출전을 했는데 여자보다 남자가 좀 잘하나 봐요. 남자가 2018년도에 우리 세계 랭킹 1위였대. 우리나라 왜 이렇게 잘하는 게 많지? 잘하는 게 많아. 재밌는 게 그 가운데 승마라고 있는데 승마가 그 전쟁에서 이제 파생이 된 거기 때문에 전쟁에서 적군의 말을 빼앗아서 타는 것이 그 종목의 시작점이래요. 그래서 말을 랜덤하게 부여받는데 내가 타는 말이 아니라 랜덤하게 말을 부여받아서 20분 동안 좀 길들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장애물을 넣는데 재밌죠? 그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어제 수영, 아니, 어제 펜싱, 오늘 수영 했다더라고. 했는데 수영을 꽤나 점수를 잘 받았나 봐, 남자가. 잘 받았네. 그런 것도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보면 되겠습니다. 또 재밌는 뭐 있었는데 그거는 내일 우리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재밌는 종목도 있는데 내일 이야기하도록 하죠. 자, 오늘은 15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사설시조예요. 오늘 그냥 사설시조 보고 가신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설시조는 사실 가르칠 것이 마땅히 없어요. 뭐지? 내신을 위해서라면 사설시조의 어떤 간대적 특징 그런 것들을 배울 텐데 해석만 하고 그 속에 있는 표현기법만 조금 배우는 식으로 해서 많은 작품 보는 것으로 오늘 의의를 가져가면 좋겠습니다. 계획은 29번까지예요. 계획은 29번까지고 허락이 된다면 31번까지 해보고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니미오마 학원을입니다. 본 적 있어요, 이 작품. 자, 니미오마 학원을 저녁밥을 일찍 지어 먹고 여기서 말하는 니미오마는 그냥 님께서 너에게 오늘 중으로 가마 그 약속을 했거늘. 그래서 님을 마중 나가기 위해서 저녁밥을 일찍 지어 먹고 중문을 나가서 대문을 나가 문지방 위에 치달아 앉아. 지방이라는 것은 문턱을 말한다고 생각됩니다. 자, 중문 나가 대문 나가서 문턱 위에 치달아 앉아서 이수로 가액하고, 이수로 가액은 이렇게 이마에 손을 짚어서 멀리를 바라보는 그런 포즈를 말합니다. 이수로 가액하고 오는가 가는가 건너산을 바라보니 검어 횟들이 서 있거든. 검어 횟들은 검어도 보였다가 희어도 보였다가 거뭇거뭇한 뭔가가 어스름한 것을 검어 횟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거뭇거뭇한 것이 서 있거늘. 저거야말로 내가 기다리고 있는 니미로구나. 그래서 버선은 이제 버선이죠. 버선을 벗고 양말을 벗고 품에 신고 신을 벗어서 손에 쥐고 신발도 방해가 된다 그거야. 그러니까는 전부 다 벗어버리고 맨발로 콤비 님비 님비 콤비 처방지방 지방 처방 의태어죠. 의태어. 이거 막 배구르르 우랑창창 이런 의태어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과장되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설마 아무리 님이 반갑다고 할지라도 신발을 왜 벗어? 그럼 위령추창 안 하구나. 콤비님이 님비 콤비 처방지방 지방 처방
이런 말을 쓰기에는 상당히 과장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진대는 축축한데 진흙탕 같은 곳이고요. 마른 데는 이제 마른 땅이고, 진대 마른 데 가리지 않고 위로 충참 건너가서 님 옆에 도착한 거예요. 즉 검은 횃들 옆에 도착을 한 겁니다. 그래서 후순을 막 확 몰아치면서 내 마음속에 있는 정옛말을 하려고 견눈을 흘끗 들어서 보니 상년은 작년을 말하는 것이죠. 작년 7월 열 사흘 날에 갉아서 벗긴, 껍질을 갉아 벗긴 주출이 3대가 살뜰히도 나를 속였구나 라고 합니다. 해는 익숙한 작품이죠. 익숙한 작품이고, 리우린 이 작품 본 적 있으십니까? 본 적 없어요? 이제 앞으로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어떤 장면이 이해되십니까? 산이 이렇게 있고 집이 여기 있어요. 여인의 집이 여기 있죠. 그래서 여인이 님이 오나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가 뭔가가 여기에 커뭇커뭇하게 보이니까는 오 님인 것 같아. 이런 춤차게 달려간 겁니다. 여기서 이제 막 헉헉 하면서 막 님 사랑해요. 나랑 계속해서 같이 있어주세요. 왜 지금 오셨나요? 이런 말을 하려고 눈을 흘끗 들어보니까 님이 아니라 뭐예요? 작년에 가을 정도에 껍질을 갉아서 벗긴 나무였던 거예요. 나무까지 이렇게 모여있던 것이 님처럼 보였던 것이죠. 자, 여기서 살뜰히도가 중요하죠. 살뜰히도는 알아두면 좋은 단어입니다. 아주 잘도 나를 속였구나. 자, 잘도는 칭찬이에요. 근데 주출이 3대를 화자가 칭찬하고 싶을 리가 없단 말이에요. 화자의 의도와 표현이 반대이기 때문에 단어법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단어법. 마침 모처라 마침 밤일세 망정이지 행여 나지런들 남들을 웃길 뻔하였구나 라고 하면서, 형제 안녕하세요, 남들을 웃길 뻔하였구나 라면서 끝내고 있습니다. 가운데 앉으시면 첫 작품은 넘기시고 형제는 다음 작품을 들으세요. 자, 이 작품에서는 해악, 즉 웃음이 느껴집니다. 해악, 웃음이 느껴져요. 왜 웃음이 느껴져? 첫 번째는 과장된 표현, 중장 부분에서 과장되게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엉뚱한 생각. 자기가 오해를 하고 내가 밤이었기 망정이지 낮이었으면 참 웃길 뻔했고 남들을 웃길 뻔했구나 이러면서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해악적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당연히 비판의 의도는 없으니까 풍자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해악까지만 설명하시면 돼요. 16번에 있는 어이 못오던가 보겠습니다. 그럼 니도 16번에 어이 못오던가 펴주세요. 자, 어이 못오던가, 무슨 일로 못 오던가. 화자는 현재 님과 이별한 상황입니다. 그 이별한 님이 나에게 돌아오지 않는 상황을 시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이 못오던가, 무슨 일로 오지 못하던가. 너 오는 길에, 나에게로 네가 오는 길에 무쇠로 석을 쌓고 성 안에 담을 쌓고 담 안에 짐을 짓고 집 안에 두지 놓고 두지 안에 괴를 놓고, 두지나 괴나 박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자 속에 상자 놓고 상자 속에 상자 놓고 그 안에 너를 필자형으로 결박하여서 너를 집어넣고 쌍배목 벌새, 자물쇠입니다. 쌍배목 벌새는 자물쇠, 금거북 자물쇠로 수기수기 장갑길래 너의 그리 못 오던가 라고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것도? 지금 화자가 왜 너가 오지 않는 거지? 너가 지금 나에게 오는 길에 네 나에게 오려고 하고 있는데 너를 둘러싸고 있는 게 뭐예요? 성, 그다음에 뭐야? 담, 집, 두지, 괴, 그 다음에 수갑, 배목걸쇠 수갑, 쌍배목걸쇠 자물쇠 이런 것들 이렇게 묶였길래 너 오지 못하는 거야? 라고 뭐 하고 있습니까? 추측하고 있는 거죠. 추측. 중장은 화자가 님이 나에게 오지 않는 이유를 추측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은 뭐 가정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짐작, 가정, 추측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사용되는 표현 기법은요, 뭐 나열 열거, 좋습니다. 나열 열거 쉽죠. 나열 열거는 쉬워요. 혹시 느낄 수 있는 표현 기법도 뭐 있습니까? 배웠었나 전에? 테이에서 배웠구나. 테이에서. 자,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연쇄법이 있습니다. 연쇄법이라는 것은 앞 문장의 뒷부분을 첫 문장의 앞부분이 계속 받아가는 거죠. 계속 이렇게 이어가는 것을 연쇄법이라고 합니다. 또한 큰 것에서 작은 것으로, 계속해서 큰 것에서 작은 것으로 이동하니까 점강법을 말할 수가 있어요. 점강법. 근데 이걸 점층법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점층법. 이유가 뭐냐면은
얘를 가두고 있는 공간이 점점 많아지는 거잖아요. 처음에 한 겹, 두 겹, 세 겹, 네 겹 가두고 있는 정도가 세지고 있다고 하면 그건 점축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두 개는 전부 다 강조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긴 하겠죠. 그래서 중장에서는 연세법, 나열, 열거, 정강법, 점축법 이런 거 사용해서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한 해도 1년도, 한 해는 1년이죠. 1년도 12달이고 한 달도 30날에 나를 보러 올 하루가 전혀 없을까? 라고 하면서 원망을 드러내고 있는 게 이 작품의 성격, 태도였습니다. 화자의 태도였습니다. 한 해도 12달이고 한 달도 30일인데 나를 보러 올 하루가 왜 없느냐? 라고 하면서 끝을 맺었습니다. 자, 두 작품 읽었습니다. 이상하게 이번엔 두 작품 묶여있네. 문제 1번, 2번, 3번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1번, 2번, 3번. 형진이 너 15번 문제는 15번 지금 본 적 있잖아요. 저 익숙한 애품이죠? 아니야. 한번 보시고 문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사설시조를 공부하는 이유는 사설시조는 정말로 많을 거예요. 사설시조는 뭐 사대부 몇 명이 지은 게 아니라 온갖 평민들이 다 지었기 때문에 찾으려고 하면 어마어마하게 많을 겁니다. 많을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처음 본 작품들을 해석해내기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근데 평민들은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괜찮은 작품이 있다 하면은 계속해서 그 작품을 베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작품들을 이렇게 외워놓는다면요, 다른 작품들에 적용이 돼요. 나중에 느낄 겁니다. 두꺼비 파리를 물고 그런 작품이 있죠. 두꺼비 파리를 물고 두어미에 치달아 올라. 이거랑 아주 거의 비슷한 작품이 그 다음 쪽에도 들어있어요. 이렇게 사설시조는 배워두면은 처음 본 작품이지만 이 단어 요 저기서 봤던 것 같은데? 이런 표현 저기서 봤던 것 같은데? 이러면서 이해하기가 좀 더 수월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정답 한번 불러보도록 할게요. 1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2번. 대구법. 대구법이라는 것은 문장 구조의 반복이죠. 문장 구조의 반복. 단어적 표현은 15번에만 있고요. 15번은 작품에만 들어있고, 그 다음에 16번에 없었었죠. 6번에 상대방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 이건 16번에만 들어있죠. 너라는 첨자를 설정해두고 너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니까 C는 16번에 걸려져 있고, 과장되게 표현한다는 것은 둘 다 담겨있기 때문에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의 정답은 선택 중 3번이 정답입니다. 가히 어제는 님과 만나는 일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고, 이건 애매하죠. 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지. 온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3번이 정답이고요. 3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정옛말 속였다는 사랑하는 님에게 속았음을 자각하는 누구이다? 아니죠. 사랑하는 님에게 속은 게 아니라 주출 3대. 주출 3대를 내가 오해했다고 깨닫는 부분이 4번을 넣습니다. 17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7번. 대성과 너무 빨리 끝난 거 아니에요? 빨리 끝난 대로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번에 귓돌이, 저 귓돌이. 귓돌이는 정말 많이 시조에서 사용되는 단어죠. 귓돌이도 있지만은 실소리라는 단어로서 형시조에서는 많이 사용이 됩니다. 실소리나 귓돌이나 다 똑같은 단어예요. 당연히 사설시조에서는 귓돌이라고 쓸 것이고 형시조에서는 실소리라고 쓸 것이고요.
귓돌이 저 귓돌이 어여쁘다 저 귓돌이. 형님 이거 첫 문장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첫 문장.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어여쁘다 이거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어여쁘다. 불쌍하다 하였다죠. 어여쁘다를 프리티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물론 해석 그렇게 어여쁘다 예쁘다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확실한 단어들은 기억해두는 게 좋죠. 자, 귀뚜라미 저 귀뚜라미 불쌍하다 가엾다 저 귀뚜라미. 왜? 어인 귀뚜리 지는 달 새는 밤에 뭐 달은 꾼이고 밤은 나이트죠. 야, 어떤 귀뚜리가 지고 있는 달 새고 있는 밤에 긴 소리 짧은 소리 절절히 슬픈 소리 지 혼자 물어내어서 사창은 여인의 방에 있는 창을 사창이라고 합니다. 사는 안 읽어도 상관없어요. 그냥 창만 읽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슬픈 소리 지 혼자 울어내어서 창문에 여인 잠을 살뜰히도 깨우는구나. 살뜰히도 깨우는 거냐.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먼저 해야 될 말이 뭐냐면은 중장의 가운데 부분에 슬프다라는 말이 있어요. 슬프다. 슬픈. 자, 긴 소리 짧은 소리 절절히 슬픈 소리를 귀뚜라미의 소리가 슬프다고 하고 있습니다. 리얼이 귀뚜라미 슬퍼요 안 슬퍼요? 몰라요. 알 수가 있는데 귀뚜라미 슬플 수도 있고 안 슬플 수도 있지. 알 수가 없어. 우리는 누가 슬프니까는 화자가 슬프니까. 화자가 슬픈데 그걸 귀뚜라미에게 정서를 이입했다 해서 우리가 감정이입이라고 설명하죠. 어떤 자연물에 혹은 사물에 정서가 보이면은 이거 화자와 동일한 정서인가? 동일하면은 감정이입이겠지? 여기까지 생각이 항상 나아가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사창에 여인 잠을 내가 자려고 해요. 자려고 하는데 귀뚜라미가 울다 보니까는 그 울음소리에 내 잠을 깬 거예요. 그럼 빡치잖아. 잠을 깨웠으니까. 근데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살뜰히도 잠을 깨웠대요. 잘도 나의 잠을 깨웠대. 그럼 나의 의도와 표현이 반대되니까 또다시 반어법이 쓰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반어법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살뜰히도 많이 사용되죠. 잘도 깨우는구나. 두어라. 제 비록 미물이지만 무인동방. 또 무인동방은 독수공방 그런 말 아닐까요? 님이 없이 방을 혼자 지키고 있는 여인. 그게 무인동방일 것 같습니다. 자, 님 없이 홀로 외롭게 방을 지키고 있는 내 뜻을 알 것은 너뿐인가 하노라. 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귀뚜라미는. 여기 사용된 표현기법 의인법이겠죠. 의인법의 효과 친밀감. 여기까지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뭐 시조, 평시조에서 대나무를 너라고 지칭하면서 새한 고절은 너뿐인가 하노라. 절개를 지키는 것을 대나무를 보면서 너라고 의인법을 사용했고 친밀감 혹은 예찬을 드러내는 표현들 의인법은 좀 친밀감 쪽으로 연결을 시키시면 됩니다. 하지만 꼭 의인법이 친밀감은 아니에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그 반대되는 또 표현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는 이렇게 정리해보고요. 18번으로 가도록 하죠. 18번. 자, 개를 열아문이나 기르되입니다. 열아문이라는 것은 뭐 한 10마리 정도를 의미하죠. 내가 개를 10마리 정도 기르는데 요 한 놈 개같이 얄미운 놈이 있겠느냐. 9마리는 괜찮아. 하지만 한 마리가 아주 마음에 안 들어요. 이유가 뭘까요? 미운님, 내가 싫어하는 미운님이 오면은 꼬리를 획획 치며 뛰랑 나리뛰라 반겨서 내놨다가 내가 사랑하는 고운님이 오면은 고운님은 사랑하는 님이라고 항상 생각하십시오. 평시조에서도 고운님은 사랑하는 님이고요. 사설시조에서 고운님은 사랑하는 님입니다. 곱다는 사랑하다라고 기억하면 좋겠네요. 내가 사랑하는 님이 오면은 뒷발을 버덩버덩 으르르르 하면서 뒤져서 돌아가게 한다. 쉰밥이 그릇그릇 남들. 쉰밥은 먹으면 안 되잖아요. 요즘에 뭐 봤잖아. 뭐 마약김밥인가? 마약이 아니지. 마녀김밥인가? 그건 먹고 식중독 걸려가지고 140명인가 지금 입원했다라는 뉴스 보신 적이나 모르겠네요. 어쨌든 음식 조심하시고. 쉰밥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쉰밥 버리려고 하는 쉰밥도 그릇 남는다고 한들 너가 누굽니까? 걔겠죠. 내가 미워하는 걔. 너에게 먹일 줄이 있겠느냐라고 합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앞에서 귀뚜라미를 너라고 지칭하면서 친밀감이 느껴진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뭐예요? 너라고 지칭하면서 뭐가 느껴집니까? 원망감이 느껴지죠. 원망감. 내가 사랑하는 님이 오지 못하게 가로막는 니놈에게 원망감을 화자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의인법 너를 사용함으로써. 그래서 의인법은 항상 그 작품에서 효과를 찾을 줄 아셔야 합니다. 이 작품은 재밌는 게 뭐냐면요. 분명히 화자의 정서는 원망이에요. 화자의 정서는 원망입니다. 화자가 원망을 하고 있는 원망의 정서를 느끼는 이유는 뭔가요? 이미랑
본질적으로는 님이 나에게 찾아오지 않아서 이건 원래 어디를 향해야 되는 원망이에요? 님을 향해야 되는 원망이에요. 근데 작품에서는 님을 향하고 있나요? 아니요? 아니죠. 누굴 향하고 있을까? 얘를 향하고 있어. 그래서 이런 작품들이 함정 파기가 참 좋아요. 화자는 님을 향한 원망의 정서를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틀린 말이죠. 누굴 향한 원망? 원망이 어떤 뭐 님과는 뭐 다른 대상이라고 해야 될까? 어쨌든 님이 아닌 다른 대상에게 원망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함정 파기 참 좋은 것으로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할 말은 없어요. 당연히 해악이 느껴지죠? 해악. 우스꽝스럽잖아. 니 싫어서 안 오는 님을 보고 개 탓을 하고 있는 거 보면은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해악적이다 평가할 수 있죠. 먼저 1번, 2번, 3번까지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3번은 우리 2학년 지난주 수업에서 배웠던 서경별곡인데 그때 안 했던 3년이 여기에 적혀 있군요. 3년을 해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 서경별곡을 배운 적이 있으니까 그래도 문제 풀기 편하죠. 저랑 수업했던 거? 아니요. 서경별곡 전제요. 내신에서 저희 설명 안 했었나? 안 나왔어. 이해 됐습니까? 빨리 했네. 이해됐어요? 안 됐어? 일기는 뭐 오늘 듣고 저기 다음 주말에도 듣고 그러면 되죠. 2번 듣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2번 듣는 것이 나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정답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의 정답은 2번이에요. 2번. 선택지 1번에서 나는 1번인 줄 알았어 처음에. 왜 그러냐면 그냥 일상에서 대상을 선택해 여기만 보고 1번 맞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희화화라는 게 틀렸죠. 희화화. 희화화는 우스꽝스럽게 표현했다는 것인데 18번 작품에는 해당하는 말이에요. 하지만 17번 작품에서는 희화화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평민들의 작품이라고 해서 모든 작품에 해악성이 드러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아요. 사설시조 중에서 일상에서의 대상을 선택하지 않은 작품이 있을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사설시조는 무조건 일상에서의 소재를 따온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선택지 2번의 정답이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 이건 맞고요. 근데 18번에 원망 아닙니까? 근데 그리우니까 원망하는 거지. 자, 2번에 정답은 3번이죠. 기억에는 귀뚜라미를 원망하는 심정이 니은에는 자신의 마음을 달래려는 심정이 드러나 있다. 맞죠? 맞지? 두어라라고 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달래고 있는 시리비언. 기억에 살뜰도는 잘도 원망이고 내 잠을 깨우니까 잘도. 단어법을 쓰면 그 의도는 조롱의 그 의도가 담겨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아요. 조롱의 의도가 담겨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원망의 표현을 조롱하는 조소의 어떤 태도로서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3번에는 서경별곡 3년에 대한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서경별곡 3년도 마찬가지로 임과 이별한 여성 화자가 부른 노래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십시오. 임과 이별한 여성 화자의 노래입니다. 대동강, 아질과 대동강 넓은지 몰라서 대동강이 넓은지 몰라서 대동강은 지금 현재 북한에 있는 평양 쪽에 있는 그런 강을 대동강이라고 하죠. 배 내어 놓았느냐 사공아, 배를 내어 놓았느냐 사공아. 어떤 장면이 상상이 됩니까? 물이 이렇게 있고 대동강이 여기 있고요. 이 대동강 한쪽 강변에 사공이
배를 놓고 노를 이렇게 잡고 있는 모습이 상상이 됩니다. 대동강 강변에 배를 놓은 사공의 모습을 떠올리면 좋겠어요. 니 각시 럼난디 몰라서, 럼난디는 바람난다라는 뜻입니다. 니 각시 바람난지 몰라서 열배는 지나가다, 지나가는 배예요. 여다는 좀 알아두면 항상 좋다고 말했습니다. 여다는 가다예요. 가다. 여다는 가다입니다. 가는 배, 즉 지나가는 배에 얹었느냐 사공아, 누구를? 님을. 니 각시 바람난지 몰라서 가는 배, 지나가는 배에 님을 태웠느냐 사공아. 의역을 하면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네가 지금 이 부분에서 반대편으로 배를 이동하고 있는데 거기에 누가 타고 있어요? 나의 사랑하는 님이 타고 있다고요. 님이 타고 있어. 그런데 지금 네 각시 사공의 집이 여기 있다고 했을 때요. 네 각시는 네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을 때 여기서 바람이 나가지고는 딴 남자가 놀고 있을 거라고. 너 그거 몰라? 내가 알려줄게.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빨리 이 배 내려놓고 니네 집으로 가라고. 님은 여기 넘겨주고. 그런 설명이죠. 자, 네가 혹시 바라는지 몰라서 가는데 내 님을 얹어 놓았느냐 태웠느냐 사공아. 대동강 건너편 꽂으려는 플라워죠. 플라워. 꽃을 대동강 건너편 꽃을 배 타고 건너게 된다면은 꺾을 것입니다. 배 타고 건너게 되면은 꺾을 것입니다. 님께서 배를 결국에 타고 여기에 도착하게 된다면은 이 강 건너 반대편에 있는 꽃을 결국에는 꺾을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화자와는 다른 여인을 의미하는 거죠. 화자와는 다른 여인. 자, 화자는 님과의 사랑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불안해하고 있습니까? 불안해하고 있죠. 왜요? 건너가면은 님이 나를 버리고 새로운 여인을 선택할 거라는 것을 의심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자주 문제를 내는 것이 확신, 사랑에 대한 확신, 믿음 이런 것으로 함정을 많이 파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3번에 그러면 3번이에요. 이유가 뭡니까? 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떠나간 님을 원망한 게 아니라 그 님을 태우고 가는 사공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즉 사공과 걔는 똑같은 원망의 어떤 대상이 되는 좀 당하는 측의 소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 18번이었습니다. 19번으로 가겠습니다. 19번 보도록 합시다. 이 작품도 정말 많은 부분에서 비슷한 작품들을 볼 수가 있어요. 19번도 정말 유명한 작품입니다. 나무도 바위 돌도 없는 산에, 나무도 바위 돌도 없는 산에 매가 영어로 뭐지? 호크에게 쫓기는 까투리의 마음과, 까투리는 꿩입니다. 꿩. 암컷 꿩을 까투리라고 해요. 나무도 바위돌도 없는 산에서 매에게 쫓기고 있는 꿩의 마음과, 매는 누구겠어요? 포식자겠고 꿩은 잡혀먹는 것이겠지. 근데 꿩이 바위가 있다는 그 틈에라도 숨어가지고 매에게서부터 도망칠 수 있겠는데 아무것도 숨은 곳이 없어. 그러면은 이때 까투리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다급하다고 할 수 있겠죠. 지금 초장에서 말하는 것은 다급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까투리의 마음은 다급함이에요. 자, 그 마음과 대천 바다, 넓은 바다 한가운데 쌀 1천석 실은 배에 노도 잃고, 노라는 것은 기천 노도 잃고, 닷도 잃어버리고, 닷은 이제 그 철이죠. 이렇게 휙 던지는, 바다에다 던진 철. 논총은 이제 돛을 이제 매다는 줄. 그것도 끊어지고, 돛대도 끊어지고, 치는 운전대를 말합니다. 운전대도 빠져버리고, 바람이 불어서 물결이 치고, 안개가 뒤섞여서 잦아진 날에 갈 길은 천리만리 남아있고, 사면이 저뭇해가지고는 천지가 막막한데, 사나운 파도는 또 치고 있고, 어떤 느낌인지 오십니까? 넓은 바다에 배가 하나 떠 있는데, 여기 배에 천석이나 되는 쌀을 싣고 있지만은 노도 없고 닷도 없고 돛도 없고 운전대도 빠져버리고 굉장히 다급한 상황임을 알 수가 있죠. 다급한 상황. 자, 그래서 뭐 거북거북해지고 있는데 수정. 수정이 뭐라고 쓰죠? 제가 이거 해적이라고 옛날에 설명드린 적 있어요. 유충열전에서 해적이라는 말씀 드렸는데 수정은 자주 나오니까 기억하세요. 자, 이 상황 속에서 해적을 만난 도사공, 도는 뭐라고 됩니다. 사공. 배를 운전하는 사람들이 사공이잖아요. 사공의 마음과 이 마음은 어떨까요?
지금 완전 지금 이러한 다급한 상황 속에서 해적까지 나타났어. 구하고 엄청난 다급함이 여기서도 느껴져야죠. 초장도 다급, 두 번째 중장도 다급. 그 마음들과 엊그제 님을 이별한 님을 이별한 내 마음이야 어디가 같으리요. 니은 이거 어떤 작품인지 이해되십니까? 자, 꽁의 마음, 사공의 마음, 화자인 나의 마음 중에서 누가 가장 다급하다고요? 내가 가장 다급하다고. 내가 다급해. 그럼으로써 뭐라고 있는 겁니까? 님을 이별한 자신의 슬픔, 상실감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작품도 마찬가지로 열거 쓰였어요. 열거. 특히 중장에서 도사공이 처해 있는 상황을 열거하고 있고요. 또 과장하고 있을 것이고요. 또 점층하고 있겠죠. 점점 그 다급함이 강해지고 있으니까 이런 걸 통해서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자, 오른쪽에 20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천지간 만물 중에 그 무엇이 무서운고, 천지간 모든 사물 중에서 그 무엇이 가장 무서울고. 여러분은 뭐가 제일 무섭습니까? 뭐가 제일 무섭죠? 글쎄, 나이 먹을수록 무서운 게 좀 사라져가는 것 같은데. 아무튼 자, 그 중에서 무엇이 가장 무서울고. 백액, 호, 백액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호는 알죠? 타이거, 호랑이. 시랑, 시가 뭔지 모르겠어. 랑은 알아요. 우리 늑대를 랑이라고 하죠. 늑대, 랑. 호랑이며, 늑대며, 대망, 독사. 독사 뭐예요? 뱀이겠지 뭐. 뱀. 오공은 지네라고 합니다. 지네. 지주, 이한차. 여기까지 이제 동물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서운 동물들이 뭐 독사, 지네까지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귀신이나 괴물, 요물을 말하는 거예요. 지주, 이하차, 두억신이, 이매망냥 그런 같은 요괴. 사기며 호정며 몽달귀신 염라사자와 상황차사를 온갖 다 물속 겪어보았으나 내가 인생을 살면서 호랑이도 겪어봤고 늑대도 겪어봤고 요물들도 겪어봤고 귀신도 겪어봤고 염라대왕이나 저승차사까지 모두 겪어봤지만 사용되는 표현기법 뭘까요? 나의 멸거 플러스 과장도 있어요. 과장. 설마 이런 것도 겪어봤겠어. 과장되게 표현을 하고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겪어보았지만 아마도 님을 못 보면은 간장이 무슨 뜻입니까? 소이소스가 아니라 이 오장 육부를 간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창자, 위장. 이 위장들에 불이 나서 사라져 죽게 되고 뭐 하면은 님을 못 보게 되면, 즉 님과 이별하면은 나의 슬픔이 굉장히 커진다고요. 간장에 꼬여버릴 거예요. 그 다음에 님을 본다고 할지라도 놀라고 끔찍하여 사지, 팔다리가 전부 절로 녹아서 어린 듯 휘한 듯이 말도 아니 나기는 소식이 없는 님이 가장 무서운가 하노라 라고 합니다. 어떤 작품 이해되십니까? 제일 무서운 거 뭐라고요? 사람들이 말하는 호랑이 아니야, 귀신 아니야, 요괴 아니야, 뭐가 제일 무서워요? 님과의 이별이 나는 제일 무섭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님과의 이별이 제일 무섭다. 19번이나 20번이나 똑같죠? 어떤 다급한 마음 혹은 님을 잃은 상실감, 거기에 대한 내용을 쓴 글이었습니다. 1번, 2번, 3번까지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4번도 풀어보세요. 4번 쉽습니다.
어렵겠어? 리을이는 할만합니까? 됐어? 안 됐죠? 여러 번 해야 돼, 여러 번 해야 돼. 자, 3번 문제 좋죠. 3번 문제 아주 좋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번부터 봅시다. 1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나는 님을 보지 못할 때 고통을 사실적으로 제시했다. 사실 아니야. 뭐 귀신이랑 호랑이 어디 있어? 그런 게 호랑이 있죠. 호랑이 있는데 귀신 여기 어디 있습니까? 일단은 과장되게 표현했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2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3번. 생활 속 평범한 소재와 솔직한 감정을 표현을 했다. 이건 사설시조의 공통된 특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은. 2번, 3번은 사설시조의 공통된 특징입니다. 자, 그럼 3번 잘 냈죠. 보기가 평시조죠. 보기는 평시조. 3-6, 9, 45자 내외 사은보, 3, 4조, 4, 4조의 음수율. 이 형식을 갖추고 있는 평시조입니다. 그래서 평시조를 사설시조로 바꿨을 때 고려한 것을 고르시오, 고려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라는 문제였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불가토리와 도사공이 처한 상황을 좀 더 풍자적으로 풀어냈다고 하는데 풍자는요, 비판의 의도를 담았을 때 풍자라고 한다고 해요. 여기는 비판의 의도보다는 그냥 해악성, 웃음으로만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라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선택지 뭐 4번 같은 것이 이제 그 발레의 특징 가지고 낸 문제죠. 화자의 심정을 더 잘 전달하기 위해서 정해진 형식에 얽매이지 않아야겠어. 평시조가 정해진 형식이 굉장히 굳건하 보여요. 사설시조는 거기서부터 많이 벗어나 있는 발레일 것이고. 근데 꼭 형식에서 얽매이지 않아야만이 주제를 잘 드러내는 건 아닙니다. 반대로서도 똑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화자의 심정을 더 잘 전달하기 위해서 정해진 형식에 맞추어 써야겠다. 그래도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설시조를 평시조로 바꿨을 때 그렇게 선택지를 만들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즉 모든 표현 기법은 결국엔 주제를 강조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알아주시면 됩니다. 4번의 정답은 5번입니다. 5번. 초장의 센치 의뢰한 화자의 답. 누가 제일 무서워요? 님과 이별하는 것. 그래서 제가 제일 무서우니까 5번이 정답입니다. 우리 이제 하나만 더 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31번까지 할게요. 31번까지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 창내고자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작품이죠. 창내고자. 자, 창내고자, 창을 내고자, 니네 가슴에 창을 내고자. 여기서 뭐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 전통적인 운율 형성 방식인 AABA죠. AABA. A가 세번 반복되니까 당연히 뭐 운율이 형성이 될 것입니다. 민요에서 많은 운율을 형성하는 방법으로 AABA 구조 기억하시면 될 거예요. 고자는 뭐예요? 하고 싶다. 소망을 드러내는 것이죠. 창을 내고 싶다. 상을 하고 싶다. 니네 가슴에 창을 내고 싶다. 고무장지, 새살장지, 들장지, 열장지. 여기까지가 창문의 종류입니다. 네 가지가 창문의 종류예요. 고무장지라는 창문이 있고 새살장지, 들장지, 열장지라는 창문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암돌적이, 수돌적이, 대목골세 이 세 개는 창문의 부품을 말해요. 부품. 그래서 창문의 종류, 창문의 부품을 나열, 열거하고 있죠. 자, 그런 것들을 크나큰 장도리를 망치죠. 망치로 뚱땅 박아서 이 나의 가슴에 창을 만들고 싶다. 왜 내 가슴에 창을 만들고 싶어? 이따금 답답할 때면 하는 많이라는 뜻입니다. 많이. 하도 많이 나오죠. 이따금 많이 답답할 때면은 여다다 볼까? 하노라. 그럼 창문은 뭐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답답함 해소의 매개체라고 하면 되겠죠. 답답함 해소 매개체. 당연히 해학적이에요. 엉뚱하죠. 자신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냥 마음에 창문을 만들어서 열고 닫는다는 엉뚱한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해학성이 느껴집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플러스 해가지고 이 작품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이라는 추상적인 대상을 방이라는 구체적인 대상으로 표현함으로써 여기다가 창을 만들 수 있는 것처럼 말을 하고 있어요. 마음을 창문으로 표현한 거 아닙니다. 마음을 방으로 표현해서 거기에 창을 만들고 싶다고 했기 때문에 어쨌든 추상적, 만질 수 없고 볼 수 없는 것을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는 것을 표현했기 때문에 추상적 대상의 구체화라는 표현 기법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게 좀 중요한 작품이었었죠. 21번은 이렇게 설명드리면 될 거예요. 자, 22번 보겠습니다. 이 작품은 뭐 아마 좀 익숙하지 않은 작품에 해당하게 될 것 같은데
때 본 적 있습니까? 비슷하게 보면. 비슷한 것은 어디서 못 봤을 수도 있죠. 봅시다. 자, 시어머니, 며느라기가 나빠. 여기서 나빠는 싫어서라고 해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싫어서. 시어머니, 며느라기가 싫어서 벽박을 구르지 마시오. 며느라기가 얼마나 싫으면 벽을 구르겠어. 싫어. 막 이러겠어요. 그러지 마시라고. 왜 그렇게 싫어할까요? 왜 그렇게 싫어하십니까? 빚은 이거 빚이 이거 지읒 받침 빚입니다. 빚에 받은 며느리인가? 아니면은 값을 쳐온 며느리인가? 아니 뭐 돈 주고 사왔냐고. 돈 주고 사왔으면 불량품이라고 싫어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야. 아들이 좋아가지고 결혼한 것이고 다른 집안에 딸을 데려온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싫어하는 거냐고. 빚에 받은 며느리인가? 값에 쳐온 며느리인가? 여기까지가 왜 그렇게 싫어하냐에 대한 궁금증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며느리에게 고통을 주는 시댁 식구에 대한 어떤 표현이 나옵니다. 끊어서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밤나무 썩은 등거래. 등거래는 밑둥입니다. 나무를 뺐을 때 나오는 밑둥을 등거리라고 해요. 밤나무 썩은 밑둥에 회초리 난 것 같이. 밤나무 썩은 등거래 회초리 난 것 같이. 혹시 본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밑둥이 나무 밑둥이 이렇게 있으면은요. 밑둥이 있으면은 이런 데서 조그맣게 이렇게 가느다란 가지들이 이렇게 자라나면 돼요. 가지들이. 나무가 자라날 수는 없고 조그맣게 가지들이 자라나요. 이걸 지금 회초리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회초리. 밤나무 썩은 밑둥에 회초리가 난 것 같이 얄살피신. 얄살피신 이제 매섭다라는 뜻이에요. 매섭다.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느낌만 있으시면 돼요. 매서운 시아버님. 자, 시댁 식구 중에서 시아버님은 몹시 어떤 성격? 매서운 성격. 좀만 잘못하면 막 야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했다는 것이지. 그 다음에 볕 쇳똥같이. 볕은 햇볕을 말하겠고요. 볕은 쬐다라는 뜻입니다. 뜨거운 햇볕을 쬐 쇳똥같이. 쇳똥이 뜨거운 많이 주면 어떻게 되겠어? 아주 딱딱하면 굳어버릴 거잖아요. 그 쇳똥같이 되종고신. 되다가 무슨 뜻입니까? 되다가 딱딱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된장이에요. 그래서 된장입니다. 여러분들이 먹는 된장은 물에 풀어진 것이고 원래 된장은 어떻습니까? 딱딱하지. 딱딱해. 자, 되종고신 시어머님. 시어머님 어떤 성격이에요? 아주 깐깐해. 절대 그냥 틈이 없어. 깐깐하신 시어머님. 3년 동안 엮은 망태는 뭐 담는 이제 볏짚으로 만든 담는 어떤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는 뭐 넘어가시고요. 새 송곳 부리같이. 여기서 말하는 새는 누가 새로운 송곳에 부리같이. 아니면 뭐 버드의 새의 송곳 같은 날카로운 부리같이. 뭐 두 가지를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맨날 쫀다는 거지. 쪼는 뾰족하신 시누이님. 남편의 여동생이나 누나를 시누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당피 가론밭에. 당피는 좋은 곡식이에요. 좋은 곡식을 뭐라고 하면 되지? 가론밭에? 자, 좋은 곡식을 간 밭에. 혹은 좋은 곡식을 뿌린이라고 해석할까? 대충 해석하겠습니다. 좋은 곡식을 뿌린 밭에. 돌피는 나쁜 곡식이에요. 당피하고 돌피는 다 다른 의미입니다. 좋은 곡식을 뿌린 밭에 나쁜 곡식이 난 것처럼 샛노란 오이꽃 같은 피똥 누는 아들 하나 두고. 지금 앞에 있는 말들은 전부 아들 하나를 수식하는 겁니다. 샛노란 오이꽃 같은 피똥 누는 아들을 하나 두고. 여기서 말하는 아들은 누구의 관점이냐면요, 시어머님의 관점에서 아들입니다. 즉 자기 남편을 가리키는 거예요. 남편. 오이꽃이 흐물흐물해요. 오이꽃이 쫙 피어있는 게 아니라 쪼글쪼글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나약해가지고 몸도 허약하고 그런 남편을 가리켜요. 내 편 들어줄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야. 어쨌든 시댁에서 느끼는 고통을 쭉 나열해놓고 있습니다. 시댁의 식구들을 쭉 나열하고 있어요. 건밭은 기름진 밭입니다. 기름진 밭에 메밀꽃 같은. 메밀꽃은 하얗게 이쁜 꽃이에요. 기름진 밭에 메밀꽃 같은 며느리를. 어디가 그렇게 나빠서 싫어하시는고. 며느리가 느끼는, 시댁에서 느끼는 그런 고통, 괴로움을 한탄하는 작품이었습니다. 오른쪽 23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뭐 평민이 쓴 건 아닌 것 같고 중인이 쓴 것 같아요. 중인. 양반이 썼다기에는 평시조긴 하지만 조금 수준이 떨어집니다.
말하기 좋다고 남의 말을 말할 것이 말하기가 너무 좋다고 해서 남의 말들을 뒷담화를 너무 많이 하는 것은 아니 뒷담화하는 것을 하지 말을 것이 말하기 좋다고 남의 말을 하지 말을 것이 함부로 남의 말을 하지 않을 것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남의 말 내가 하면은 남도 내 말 하는 것이 말로써 말이 많으니 말 많을까 하노라. 상당한 말장난이 들어있죠. 결국에 뭡니까? 여기서 느껴진 주제의식은 신북은 금이다. 신북은 금이다. 그런 게 주제 아닐까 싶습니다. 말하기 좋다고 남의 말을 하지 말고 남의 말을 많이 하면 남도 내 말을 하게 되는 것이야. 말로써 말이 많으니 그냥 말을 하지 않는 게 좋은 것 같다. 이런 작품이었습니다. 1번하고 2번, 3번, 4번까지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디 약간 힘든 것 같은데. 받았어. 원래 비공부 좀 열심히 하고 오늘 좀 더 배우고 와야죠. 고생하신다. 오늘 야구밖에 없어? 야구는 참패하고 있잖아. 배우면 봐봐요. 9시에 하면 못 배우고 그만하지. 하자마자 질 것 같으면 끄고 얘가 계속 또 해야죠. 됐어요? 이건 몇 번이었어요? 뭐가 오래 걸렸어요? 2번이 오래 걸렸어요? 아니요, 1번은 1번? 그래? 1번? 자, 1번 몇 번이에요? 5번? 5번? 5번은 맞는 거 아닌가? 말이라는 단어가 반복되잖아요. 근데 말을 강조해야 안 되는 그냥 5번은 맞는 말인데 반복만 있으면 그 뒤에는 맞는 말인데 그냥 특정 단어의 반복을 통해서 강조의 기법을 활용하고 있죠. 그 반복이 있으면 강조는 당연히 일어나는 거예요. 반복이 있으면 강조가 당연히 일어나고 그 강조는 당연히 주제 강조일 것이고 그러니까 반복만 있다면 그 뒤에 말은 무조건 맞는 말이라서 5번은 그냥 고려조차를 하지 않아 버렸는데 너무 생각이 많았던 것 같은데 1번에 4번에도 역설적 표현은 없어요. 역설적 표현이 어디 있어? 역설이란 말은 모순이잖아요. 한개 몇 번이었어? 4번. 자, 1번 정답은 4번입니다. 4번. 태희가 생각할 때 역설적 표현은 어디 있었나요? 말하기 좋다고 말을 그래,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하다.
근데 의역을 한다면은 말하기가 아무리 좋다 하지만 남의 말은 하지 않는 것이 이렇게 해석하면 맞을 것 같아요. 해석을 약간 잘못 이제 의역을 했던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해석하자면 말하기가 좋다 하지만은 남의 말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 문장 자체에는 모순이 없잖아요. 문장 자체는 모순이 없지만 좋아하지만은 하지 말아야 된다. 좋아하지만은 그런 말을 하지 않아야 할 때도 있다. 이게 무슨 뭐 모순이라고 보기 어렵죠. 맞잖아. 이 현상이 존재하지 않아야 돼. 모순이란 말은 내가 마음에는요 좋아하지만은 하지 않는 일은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내 마음에는 하고 싶지만 내 행동으로는 하지 않는 거. 이건 모순이 아니죠. 그냥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모순이란 말이 현실에 존재하지 않아야 돼.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런 게 이제 모순이고 역설이잖아요. 아예 존재할 수 없는 거.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역설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아무튼 4번이 정답이에요. 역설적 표현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자, 2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대립적인 시어를 통해서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애매해요. 대립이 사실 있다고도 볼 수 있을까? 그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 아무튼 2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3번은 2번이에요. 화자의 괴로움을 해소해주고 얘는 화자의 괴로움을 환기시킨다. 환기라면 떠올리게 만든다는 것이죠. 4번 침묵은 금이다랑 비슷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뒤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